새벽 5시 김태민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은 모니터 속 영상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여성,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의 모습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살았고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태민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자격증과 감사패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법원 전문감정인, 그리고 수십 개의 감사패들이 그의 40년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봐야겠어. 태민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우며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경력보다 태민의 시선을 끄는 것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태민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는 평생 교사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태민은 사진 속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태민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민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경찰 되는 거 보셔야죠. 제가 꼭 좋은 형사가 될게요.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진실만 말해라. 권력에도 돈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본 진실만 말해라. 그게 내 일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태민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께 맹세했습니다. 평생 진실만 말하겠다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로부터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형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영상 속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민은 다시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민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것이 태민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태민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부경찰서 강력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네, 김태민입니다. 박사님, 저 형사 이준우입니다. 급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사건인데 그래? 여성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0대 직장인인데요. 퇴근길에 당했습니다.
CCTV가 있긴 한데 박사님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태민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서부경찰서 2층 강력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가 회의실로 태민을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앉으십시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그리고 가해자 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김지연 씨, 26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쯤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건물 계단에서 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박성민, 35세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준호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은 안 하고 부모님 돈으로 사는데 이미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돈으로 빠져나가려는 거로군.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패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뭐라고 진술했나? 그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태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그런 변명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변명이군. CCTV는 확보했나? 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추적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이 일어난 곳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약 10분간 화면에 안 나와요. 태민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밤 11시 5분, 한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m 뒤에서 한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네. 네,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계속 보시죠.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남자도 멈춰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여성이 건넜고 남자도 따라 건넜습니다. 여성이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 가로등 밑에서 잠시 섰습니다. 남자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명백한 추적이야.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계단 안쪽은 사각지대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0분 후 남자가 혼자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게 술 먹고 정신없는 사람의 행동인가?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술로 인한 기억장애가 있다는 소견서입니다. 이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술로 인한 기억장애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어떤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몸 여러 곳에 추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나왔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런 사건은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해자는 뭐라고 하나? 전부 부인합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합니다. 추행도 안 했다고 우깁니다. USB 주게. 사무실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하겠네. 이준호가 USB를 건넸습니다. 태민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사건 꼭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쪽이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의 전문가들까지 다 동원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아. 최선을 다하겠네. 진실은 영상 속 어딘가에 있을 거야. 태민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여성,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 그 순간 태민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고,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제 시작이야. 프레임 하나하나 놓치지 말자. 태민은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걸음걸이, 멈추는 타이밍,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또 이런 변명을 들어야 하나. 태민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태민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태민에게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철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김 박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이 조작됐습니다. 태민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였습니다. 박철호의 차는 빨간불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으로.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섰다 갔어요. 빨간불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했단 말입니다. 영상이 잘못된 겁니다. 박철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 차 와이퍼가 왜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이퍼는 자동 모드로 설정하면 비가 적을 때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민은 3일 동안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프레임 누락 여부, 타임스탬프 조작 여부, 메타데이터 변조 여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이퍼 작동 여부, 빗방울 패턴, 차량 속도, 브레이크 신호등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철호는 빨간불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조작되지 않았어. 이건 원본이야. 태민은 상세한 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상 조작 흔적 없음. 원본으로 판단됨. 피의뢰인 차량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브레이크 작동 흔적 없음. 감정서를 박철호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박철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대체 무슨 감정서입니까? 박철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든 감정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작 안 됐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섰어요.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태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프레임 분석, 메타데이터 검증, 타임스탬프 확인, 모든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이 동일합니다.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한 번도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 속도를 보시면 감속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난 당신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한 용어 늘어놓으면서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박철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작했습니다. 보험사랑 짜고 영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 사장님,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태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고3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맹세했습니다. 평생 진실만 말하겠다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제가 본 것만 말하겠다고. 저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입니다. 태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태민에게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박철호가 천천히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내가 조작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 이름 걸고 거짓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돌아가신 아버지께 맹세코? 웃기고 있네. 내 아버지 하늘에서 울고 계시겠다. 이런 파렴치한 자식 뒀다고. 순간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핸드폰, 무거운 책,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저 입을 향해. 하지만 태민의 시선이 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왜요? 기분 나빴어요? 아버지 욕먹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좋아요. 나가주죠. 하지만 기억해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박철호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지 못했다면 아니야. 내가 던졌다면 CCTV에 다 찍혔을 거야. 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2잔째를 마셨습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작이라고. 내가 조작을 했다고. 태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어요. 제가 수십 번 확인했어요. 저는 진실만 말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태민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박철호의 블랙박스 영상을 또다시 재생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는지 새벽까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 2개가 옆에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블랙박스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걸고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모욕당했던 그날을. 태민은 그 뒤로 다시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건이 태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남자가 여성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어. 태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태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태미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놓치지 말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5분,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핸드폰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초 후 남자가 같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성이 걸어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야. 태미는 타임라인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5분 20초, 추적 시작. 태미는 화면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여성, 하나는 남자.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거리는 약 18m.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여성은 핸드폰을 보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남자도 멈췄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18m 정도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건넜습니다. 태미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 봐야 해. 여성이 가로등 밑에서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약 15초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도 멈췄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태미는 이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서 있지만 시선은 계속 여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그리고 다시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의도적이야. 태미는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있었지만 어두웠습니다. 남자도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기야. 태미는 이 부분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 이건 명백한 계획 범행이야.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8m, 15m, 12m.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걷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이어폰을 끼고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골목 중간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그 계단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속도를 냈습니다. 빠르게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5m, 3m, 1m. 남자가 여성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양손으로 힘껏. 여성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성의 몸이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진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계획적으로 밀었어. 태민은 남자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밀 때 손의 위치, 힘의 방향, 타이밍.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한 남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남자는 여성을 계단 아래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화면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태민은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21분 35초. 두 사람이 화면에서 사라진 시각이었습니다. 태민은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1분, 2분, 3분. 화면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분, 7분, 9분. 11시 31분 42초. 남자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약 10분 만이었습니다. 10분. 10분 동안 뭘 한 거야? 태민은 남자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드 티셔츠를 내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게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야. 의식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가기 전에 또 한 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태민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결과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야. 계획적이야. 추적부터 범행까지 모든 게 의도적이었어. 태민은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15분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 둘째, 피해자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춤. 셋째, 골목 진입 전 주변 확인. 넷째, CCTV 위치 파악. 다섯째, 사각지대로 피해자 끌고 감. 여섯째, 범행 후 침착하게 현장 이탈. 태민은 경찰에서 받은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져 있었고 신체 여러 부위에 강제추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뜨린 것도 의도적이야.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치밀한 범행은 드물었습니다. 태민은 3일 동안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남자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걸음걸이 패턴, 고개 돌리는 각도, 손의 위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성 치매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감정서를 써야 해. 이번엔 확실하게. 태민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15분간 피해자를 추적하였으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갔음. 골목 진입 전 주변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 행동이 관찰됨. 범행 후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현장을 이탈함. 이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행동으로 판단됨. 태민은 계속해서 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프레임별 분석 결과, 행동 패턴,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결론, 피의자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판단됨. 알코올성 치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성과 실행력이 관찰됨. 끝났어. 태민은 감정서를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영상 분석 화면 캡처, 타임라인 분석, 행동 패턴 그래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감정서 완성했네. 지금 가져갈게. 감사합니다, 박사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획적 범행이야.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알겠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알코올성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태민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단서 사본 나한테도 보내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합니다. 상관없네. 영상이 진실을 말해줄 거야. 전화를 끊고 태민은 감정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증명해야 해. 태민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태민은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감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가해자 측은 의학 전문가의 진단서를 들고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분석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증명할 거야. 태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에게는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 첫날이었습니다. 태민은 법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상 분석 자료, 감정서, 그리고 법정에서 제시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은 아직 비어 있었고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가해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35세.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태민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유롭게 걸어나가던 그 남자였습니다. 모두 기립하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의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여성,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검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태민 박사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김 박사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김태미,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민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태민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의 CCTV 영상을 분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후 11시 5분부터 11시 21분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태민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약 15m에서 20m 사이입니다. 피해자가 멈추면 피고인도 멈추고 피해자가 가면 피고인도 갑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피해자가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 가로등 밑에서 약 15초간 멈춰 섰습니다. 피고인도 멈춰 섭니다. 담배를 꺼내지만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걸으면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패턴이 15분간 지속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적입니다. 태민은 다음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골목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확인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CCTV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행동 분석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태민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 사각지대로 끌고 갑니다. 약 10분 후 혼자 나옵니다. 이때 피고인의 행동을 보시면 화면에는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넘기고 주변을 확인한 후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의식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증인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택하고 추적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실행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나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이제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라는 소문답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김태민 박사님, 박사님의 경력이 인상적입니다. 30년 형사, 10년 전문가.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의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의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40년간 수많은 사건을 보며 경험적으로 그렇군요. 하지만 그건 박사님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태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동을 분석합니다.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행동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고요? 같은 영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사실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15분간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것,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 주변을 확인했다는 것, 이것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박사님 아닙니까? 혹시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면? 15분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제 의뢰인은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박사님, 박사님은 영상 분석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행동만으로는 정신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의학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네, 판사님. 김 박사님, 박사님은 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성 치매 환자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 아닙니까?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15분간 일관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범행 후 10분간 사각지대에 머물고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해진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학 전문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태민은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판사님, 제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 박성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피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건물을 나왔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입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누군가를 따라갔다는 것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피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마시면 자주 기억을 못 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변명을 하셨죠? 피고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매번 같은 변명입니다. 그건 정말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피고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태민도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로 예정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가해자 어머니로 보이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김 박사님이시죠? 태민은 돌아봤습니다. 네, 우리 아들. 정말 그럴 애가 아니에요. 박사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애예요. 술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가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피고인 진술도 전형적인 전략이야. 피해자 코스프레지.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아.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2주. 더 준비해야겠어.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태민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오늘 재판을 되돌아봤습니다. 변호사의 공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렇게 떨면서 거짓말을. 연기인 건지 진짜인 건지. 태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블랙박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태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영상이 명백한데도,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태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공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더 명확한 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을 위해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가해자 측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섭외했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요.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 네.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박사님 분석에 반박할 거래요. 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지 알아? 이름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정우석 박사라고 합니다. 정우석? 태민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석? 10년 경력의 영상 분석 전문가. 주로 민사 사건을 많이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알지. 몇 번 본 적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태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력은 있어.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는 편이지.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법정에서 봐야 알겠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전화를 끊고 태민은 컴퓨터로 정우석을 검색했습니다. 정우석의 과거 사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민사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나올까? 태민은 자신의 분석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반박당할 만한 약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공판 날이 왔습니다. 태민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방청객이 더 많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네, 판사님. 영상 분석 전문가 정우석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석이었습니다. 정우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0년간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로 영상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약 300건 이상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CCTV 영상을 분석하셨습니까? 네, 분석했습니다. 김태민 박사의 감정서도 검토하셨습니까? 네,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김 박사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석이 태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훌륭한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는 몇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민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정우석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스크린을 봐주시겠습니까? 정우석이 준비한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피고인이 15분간 피해자를 추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정우석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11시 8분 32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보행자 2명이 보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하고 있었다면 이 보행자들을 신경 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냥 직진합니다. 태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도 확인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의도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조절하거나 속도를 바꿨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한 속도로 그냥 걷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에 가깝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직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네. 김 박사님은 피고인이 CCTV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정우석이 현장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편의점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매우 밝은 LED 간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CCTV는 건물 벽면 어두운 곳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반면 편의점 간판은 매우 밝고 눈에 잘 띕니다. 정우석이 자신이 직접 찍은 현장 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습니다. 밝은 네온 사인과 어둠 속에 묻힌 CCTV가 대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개를 돌린 방향은 CCTV가 아니라 이 밝은 간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밝은 불빛에 시선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김 박사님은 영상만으로 분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태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당했습니다. 정우석이 예상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침착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관련 의학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정우석이 의학 논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 자동행동 증후군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계적으로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정리하고 걷고 심지어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의 논문을 인용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해 기가. 계속하십시오. 태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석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증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김 박사님의 분석은 한 가지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대안적 해석들을 고려하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현장 조사를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같은 시각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낮에 갔습니다. 낮과 밤의 조명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우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밤에는 편의점 간판보다 CCTV의 빨간 LED가 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많은 불빛에 반응할 겁니다. 가능성. 증인은 몇 건의 형사 사건을 분석하셨습니까? 형사 사건은 약 50건 정도입니다. 300건 중 50건만 형사 사건이군요. 나머지는 민사 사건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객관적이라고요? 증인의 과거 사건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셨더군요. 정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호인 측에서 의뢰했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영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태민 박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정우석의 반박이 예상보다 강력했지만
태민에게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네, 판사님, 정우석 박사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허가합니다. 태민이 정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정 박사님은 보행자 2명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행자들이 나타난 시간은 단 12초입니다. 15분 중 12초. 이것이 추적 패턴을 부정할 근거가 됩니까? 정우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추적이었다면 15분간 일정한 거리 유지. 피해자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춤. 골목 진입 전 주변 확인. 이 모든 패턴을 12초의 예외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간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사님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셨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100번 이상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의 시선 방향을 추적했습니다. 태민이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피고인의 시선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는 각도와 건물 구조도를 대조하면 정확히 CCTV 위치와 일치합니다. 편의점 간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화면에는 건물 구조도와 시선 방향이 겹쳐져 나타났습니다. CCTV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님이 제시하신 현장 사진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밤 11시입니다. 박사님은 낮에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정우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낮과 밤의 조명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사건 당시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태민이 밤 시간대 CCTV 영상 클로즈업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밤 11시 편의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간판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반면 CCTV의 빨간 LED는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개를 돌린 시각에는 CCTV만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빛이었습니다. 태민이 같은 CCTV 영상의 다른 각도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편의점 간판에는 불이 꺼져 있고 CCTV 빨간불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낮에 현장을 간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정 박사님, 현장 조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각과 다른 시간에 가신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행동증후군 논문을 인용하셨는데 박사님은 그 논문을 전부 읽으셨습니까? 요약본을 봤습니다. 저는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태민이 논문의 한 부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자동행동증후군은 단순 반복 행동에 국한된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계획적 행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분간 거리 유지, CCTV 확인, 사각지대 선택. 이것들은 단순 반복 행동입니까? 복잡한 의사결정 아닙니까? 정우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간 수천 건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 범행입니다. 영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모든 근거는 프레임 단위 분석과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태민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우석은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석과의 대결은 치열했지만 태민은 자신의 분석을 지켜냈습니다. 태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대단하셨습니다. 정우석을 완전히 제압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공판이 진짜 승부처야. 하지만 오늘 박사님이 확실하게 반박하셨잖아요.
변호사 측이 마지막으로 뭔가 준비해 올 거야. 방심할 수 없어. 태민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석과의 대결에서 이겼지만 변호사는 분명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의학 전문가. 다음엔 의학 전문가를 내세울 거야. 태민은 시동을 걸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공판 날이었습니다. 태민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기자들, 방청객들 모두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네, 판사님. 정신과 전문의 이한수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한수 박사였습니다. 태민은 긴장했습니다. 이한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증인의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왔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한수의 경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을 진찰하셨습니까? 네. 세 차례에 걸쳐 면담했고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블랙아웃, 즉 알코올성 기억상실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의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에서도 뇌의 특정 부위에 위축이 관찰됐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뇌 손상의 증거입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습니다. 법적 음주운전 기준의 3배입니다. 이 정도 농도에서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경험합니다. 이한수가 스크린에 뇌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정상인과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뇌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피고인의 뇌는 전두엽, 즉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더욱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자동행동 증후군으로 설명됩니다. 자동행동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걷고, 옷을 입고, 심지어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측이었습니다. 영상 전문가는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릅니다.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한수의 증언이 강력했습니다.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범행 현장 영상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15분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하고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동행동 증후군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이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헌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아니라 이 사건과 정확히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히 같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것은 증인의 추정입니까?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 추정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직접적 증거보다 추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까? 이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3년 전, 그리고 이번, 3번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밤거리 여성 공격, 그리고 기억 안 난다는 주장. 이것도 우연입니까? 알코올성 치매 환자는 반복적인 블랙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번 다 블랙아웃이고 3번 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한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이제 태민 차례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태민 박사, 질문하시겠습니까?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이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박사님, 존경합니다. 박사님의 연구 논문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은 범행 현장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3번 갔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같은 시각에, 그리고 피고인의 동선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태민이 스크린에 자신이 찍은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밤 11시, 그 골목. 제가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 사각지대를 찾는 데 5초, 총 8초면 충분합니다. 태민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거리, CCTV 사각지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자동행동이라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동 행동도 학습된 행동이라면 학습된 행동. 그럼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반복적으로 연습했다는 말씀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사님, 의학적 진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15분간 명료한 의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추정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입니다. 태민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은 현재 재판과 무관합니다. 검사, 이것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범행 패턴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허가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태민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5년 전, 3년 전,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건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수법입니다. 밤거리에서 여성을 공격,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블랙아웃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 수법일까요? 태민이 이한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3번 다 같은 패턴, 3번 다 같은 변명.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통계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드문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입니다. 의학적 진단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증거가 더 명확합니다. 태민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검사 측은 영상을 근거로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행동만 보여줄 뿐 의식 상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가리켰습니다. 제 의뢰인은 병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뇌가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범행 당시 제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더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정의입니까?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강력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환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26세 젊은 여성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검사가 피해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됩니까? 3번이나 같은 짓을 반복하고도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이 통해야 합니까? 검사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영상은 명확합니다. 김태민 박사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영상 증거와 의학적 소견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판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를 종결하고 2주 후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 앉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지.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분명 박사님 편을 들어주실 겁니다. 모르겠어. 변호사 측 주장도 강력했어. 태민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태민은 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이번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이었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기자들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방청석에 앉아 판사석을 바라봤습니다. 2주 동안 계속 이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모두 기립하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태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태민 박사의 영상 분석과 정신과 전문의 이한수 박사의 의학적 소견이 상충했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태민 박사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5분간의 추적 패턴, CCTV 위치 확인 행동, 범행, 무침착한 이탈. 이 모든 것이 이 시기 명료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반면 이한수 박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복잡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다시 쓰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 법원은 두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의학적 진단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는 직접적인 관찰이 아닌 추정에 근거합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면 CCTV 영상은 범행 당시의 직접적인 기록입니다. 김태민 박사의 분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손을 모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기억이 안 난다는 동일한 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각성민에게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가해자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 앉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도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태민은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딸분께서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태민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겼습니다. 응, 박사님의 분석이 인정받았어요. 7년 실형이라니.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지.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의학 전문가까지 나왔는데 이기셨잖아요. 영상이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피곤해. 그럼 푹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끝났어. 태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긴장, 한 달간의 준비, 그리고 오늘의 판결.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진실이 인정받았어. 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형사, 10년 전문가, 40년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뿌듯한 날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인정받았으니까요. 태민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집의 편안함이었습니다. 태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통의 축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검사, 경찰 동료들. 태미는 문자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 거겠지. 태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대로 잠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미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민 박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보험조사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박사님께 의뢰드릴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험사 조사팀. 보통은 보험 사기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입니다. 피해자가 3억 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고 영상을 보면 뭔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태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 한 건의 사건을 끝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영상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먼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 사건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정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태미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파란불에 직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심한 충돌이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심각한 사고네. 태미는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재생했습니다. 충돌 직전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승용차가 트럭을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를 유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태미는 영상을 다시 멈췄습니다. 충돌 0.5초 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오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표정은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어. 태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차량 속도 분석, 브레이크 신호 확인, 운전자 반응 시간 측정. 화면을 들여다보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하지만 이번에도 진실을 찾을 거야. 태민은 커피를 한 잔 타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사람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